보복에 화살을 혀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고대하던 순간은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복수의 시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된다. 마음이 가라앉고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양심에 가서 꽂히도록 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적절한 시간에 자기 방법대로 복수를 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단,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감정의 동요함을 최대한 억제하고 충분히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있을 때 조준을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을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놓게 하고 타이밍을 보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항상 당하는 호구가 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미친놈이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 보이지 말아라. 가진 것 전부를 남에게 주지 말아라. 애정을 베푸는 것과 자신을 내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일은 친구에게도 감춰야 하고 또 어떤 일은 아버지에게조차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지만 저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을 내보이거나 거의 모든 것을 감추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마다 공개 범위를 파악해라.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분명 좋지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못 버티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다.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친구가 비밀을 잘 지키고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 아무리 친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게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좋다. 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섣부르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말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상대의 반응과 신뢰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신뢰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상대에게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부모,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아내와 남편 모두 중요한 관계이고 사람들이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자.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분노보다 복수를 더 열렬히 갈구하는 감정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만큼 복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 분노는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 되고 만다. 분노의 감정으로 벌하지 말라.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교정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분노를 다스려야 복수할 수 있다. 분노는 위대함의 토대가 될 수 없다. 분노가 어떤 식으로든 위대함을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노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위대한 정신에서 나온 말들은 화난 사람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화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무섭고 난폭하고 파괴적인 자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위대함을 가질 수 없다. 위대함의 토대는 강함과 선함이다. 분노에는 그 어떤 고귀함도 깃들 수 없다. 그러므로 진짜 복수를 하려거든 분노를 다스리고 에너지 상고 때를 기다려 냉철하게 복수하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두 개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충고일지라도 길게 말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라는 뜻이다. 한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라.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빌리러 가보라. 당신이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돈은 악이 아니면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정말 위대하고 감동적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창조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일은 마지못해 하면 노동이 되지만 일을 사랑하면 놀이가 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탉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며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렸고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살면서 미래를 위해 일하라.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버릴지도 모른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어 담기 힘들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했던 아내이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는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진실을 받아들이라. 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이다. 습관은 버릇을 만들고 버릇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동을 변경한다. 아무리 굵고 단단할 쇠사슬이라도 고리 한 개가 부러지면 쓸모없게 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입 안에 있는 말은 자신의 노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곧 자신의 주인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다. 얻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언젠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나 자신과 한 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신기하리만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정보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보라.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는 습관들이 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깨닫는다. 인간은 사고가 정지했을 때 가장 무섭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차별이나 박해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쟁이나 독재자에 의한 대학 살같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정지했을 때다. 선과 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착한 얼굴로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숨은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이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다. 오직 신만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희망이 보인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목적을 달성하는 기질은 유대인의 가장 큰 특성인데 자신들의 불행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면서 매끄럽게 상대를 이겨내는 기지도 보인다.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소중한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 즉 종교, 인간관계, 부부의, 가족의, 동포의 등이 없다면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목숨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가난하게 먹고 풍요롭게 생각하라. 가난하게 먹고 풍요롭게 생각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나날이 깨닫는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그 뒤에 신이 있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를 이긴다. 음악, 예술, 영화 등
무형의 재산의 가치를 예찬하며 그것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적인 가치관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른들은 어려서 부모님한테 배운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적에 배운 것들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어라. 배려 없는 부자는 소금 없는 요리와 같다. 탈무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 아닐까. 부자인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도 관심을 쏟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관한 교권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찍보다 모기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초이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수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원한을 풀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막다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두 번째, 우정에 관한 조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떼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다가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임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